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지난 영상은 상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봉남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초회 상담 이후의 실제적인 솔루션인 포트폴리오 브리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파악했던 정보를 요약해보면 김봉남 선생님은 현재 6년차 대기업 직장인이고 30대 초반입니다. 월 급여는 400만원 수준이었고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 수도권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살고 계셨고, 관리비 약 10만원, 도시가스, 통신비 해서 15만원, 주택청약 2만원, 적금 100만원, 종신보험 25만원, 틈틈이 주식 투자, 나머지 금액은 쓰고 통장에 그냥 모은다고 하셨었고요. 차량 유지 비용으로 30만원, 데이트 비용 50만원 등 변동 지출은 150만원가량 사용을 하셨습니다. 고정 지출은 처음 이야기 들었던 내용과 같았는데 변동 지출은 정리해보니까 15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 수준에 육박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현재 세계질병 사태 이전이었었기 때문에 연말 지출도 많았고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비정기 지출이 많았었습니다. 변동 지출 현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통장 정리부터 먼저 실행을 했는데요. 급여 받는 통장, 용돈 쓰는 통장, 비상금 통장. 통장은 단순하게 3개만 사용하기로 했고, 월마다 다른 변동 지출을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당분간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좀 더 좋긴 한데 결제가 한 달씩 밀리기 때문에 습관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신용도를 위해서 한도만 좀 높여두고 올해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되 2021년부터는 신용카드로 다시 사용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월 지출 목표는 너무 이렇게 확 줄이면 힘드니까 10만원 정도만 줄여서 140만원을 잡았습니다. 차량 유지 비용은 30만원 그대로, 데이트 비용과 식비는 5만원씩 각각 줄였고요. 취미활동 20만원은 그대로 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변동 지출 마이너스 1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정했던 목표들에 중심을 두고 정리를 했는데요. 최초 설정했던 내용은 첫 번째 주거계획, 월세를 전세로 변경하는 부분.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목표, 3년 이내 결혼할 자금 3천만원. 마지막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는 20년 후에 사업자금 3억 원이었습니다. 주거계획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3월달부로 전세로 변경하는 곳에 성공을 했습니다. 운 좋게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전세 물건이 나와서 대출을 받아서 주거 비용을 줄였습니다. 기존 월세 35만원에서 대출 한 7천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7천만원에 대한 이자 약 17만원을 납입하게 돼서 실제로 한 절반 수준으로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소득 수준이 높아서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했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좀 낮은 편이라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차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노려보면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자금 3천만원은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쭉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사업자금 3억 원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연간 목표 수익률 한 8% 수준까지 높여서 적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적금 100만원은 결혼을 할 경우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적립을 하고 만기 시점이 오면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도록 채권 직접 투자나 국내 채권형 펀드로 변경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하기 위해서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사업을 위한 장기자금은 65만원부터 시작하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달러형 해외펀드 계좌를 추천을 했는데요. 이건 20년간 빼지 않고 유지를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미래에 청약이 당첨된다면은 중도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를 환매해서 보태는 그런 여지를 뒀습니다. 비상금은 매월 20만원씩 비상금 통장으로 적립을 해서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참, 종신보험은 미혼이고 젊은 나이에 25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많은 액수인 건 사실인데 당장 해지하면 손실이 크니까 납입중지 기능을 활용해서 당분간 납입을 하지 않아도 유지되도록 안내했습니다. 현재 부족한 암보험, 운전자보험, 의료실비보험 한 3가지 정도를 7만원 수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마이너스 18만원 정도를 지출을 줄였고요. 세금이 우려돼서 연금저축펀드 1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현금 흐름은 모두 정리가 됐고요. 변경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기존 고정지출 60만원에서 43만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 변동지출 18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한 용돈 내에서만 쓰도록 했습니다. 월간 정기적인 저축액은 총 10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습니다.
정기적인 저축액을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점은 그동안 흐릿했던 목표가 있던 구조에서 포트폴리오에 나의 삶을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지키는데 좀 힘들어 하셨지만은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고 성과급이 생겨서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됐죠. 다음 자산 구성 현황에도 변경을 주었는데요. 먼저 부동산 자산 현황이 바뀌었죠. 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변경된 대신에 부채가 7천만 원 생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현금이 있었는데 굳이 대출을 받은 거죠? 전세 대출의 가장 좋은 점은 은행에서 담보물이 안전한지 등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예행 연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의 현황은 먼저 자유입출식 예금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협동조합 예탁금 계좌 3년 만기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협동조합 예탁금 계좌는 비과세와 거의 비슷하게 저율과세가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비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다음 비상금 목적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서 적립을 시작을 했고요. 묻지마 투자 실행 중이었던 코스닥 C-ENM 종목을 모두 이익 실현해서 조금 남아있었던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자유입출식 계좌는 용돈 통장으로 활용을 하기로 해서 잔액을 전부 비웠는데요. 항상 7자리 숫자로 돈이 있던 계좌인데 돈이 없어지니까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획했던 달러형 해외 펀드 계좌를 개설해서 현재 적립 중이고 연금저축 펀드 또한 적립 중입니다. 자산현황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처럼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내가 생각한 목표에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립액이 늘어난 만큼 자산이 쌓이고 불어나는데 가속도가 훨씬 더 많이 붙게 되겠죠. 여기까지 김봉남 씨의 실제 현황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1년이 좀 넘은 현재까지 소통을 자주 하면서 적어도 1,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나누는 내용은 계획과 비슷한 시기인 2년 후에 결혼을 약속했고 부동산 시세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매하기는 매우 좀 힘들어진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청약홈 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펀드 리밸런싱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잘 관리하는 것은 속성이 다릅니다. 돈을 잘 벌었으면 구조를 먼저 세워야 되고 그 구조에는 내 삶이 반영된 자금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등 내 삶을 담보로 베팅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설계는 수익률을 위한 것이 아닌 구조를 튼튼히 만드는 것입니다. 수익과 세금은 구조에 살이 붙으면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2021년 신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2개월간 한금영 공식 에디터 더바렌 자산 설계에서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상담 받아보시고 건강한 금융생활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벤트는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였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